그래서 이게 반감기 이후에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반감기 이후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 항상 고점이 매번 여태까지 3번 다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반감기가 지나면은 많은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수익성이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살아남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남아서 또 계속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그 시점이 항상 1년에서 1년 반 이 사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사이클적으로 보면 뭐 대선 이후 그리고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하루님, 데니월드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날짜가 7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인데요. 네, 주말 사이에 되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대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네네. 네, 트럼프가 어저께 피격되고 거의 뭐 미국의 국민 영웅급으로 좀 떠오르게 된 것 같거든요. 네. 어디 보니까 트럼프 당선 확률을 70%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와, 네, 트럼프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될지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님은 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대선이 누가 될지는 박빙이라고 봤었는데, 네, 일단 그 대선 승패 여부랑은 상관없이 어차피 이제 바이든 기존 정부에서는 이번이 재선 차례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재선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풀고, 음, 그리고 뭐 파월이나 옐런을 많이 압박해가지고 그런 이벤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선까지는 되게 무난하게 흘러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피격이 되면서, 피격이 될 뻔하다가 이제 피격이 되지 않으면서 또 우리 트럼프가 되게 친암호화폐적이잖아요. 그쵸.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또 어떤 트리거가 돼가지고 되게 가격 반등이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봐야죠. 이미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은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좋은 상황이겠다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 음. 데니월드님은 네, 주말 동안 있었던 트럼프 그 저격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트럼프 사건 나는 거 보면서 네, 소식을 미국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음, 그러냐고, 미국 난리 났다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음, 그거 보면서 차트 보니까 바로 비트 올라가고, 음, 트럼프 민코인들 미친 듯이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지금, 투자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못했고, 음,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한 뭐, 트럼프 민코인 뭐 50%, 뭐 몇백 프로 막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하루 만에. 종류 되게 아, 많거든요. 지금 막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참,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실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은데, 그게 사실 대선까지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네, 그 가능성인 거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제 그 사건 때문에 거의 트럼프가 확실시 되는 것 같다. 미국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전환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대선 전후로 가격이 반영이 되는데 이거는 좀 미리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음, 과거보다 확률이 더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새로운 변수죠. 그러니까 시기가 좀 앞당겨진 변수. 그러면서 이게 지금 차트에 선 반영이 되긴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특히 이제 트럼프 관련 민코인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사기 스캠도 많긴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러니까 민코인 제작하는 분들 그리고 민코인 트렌드들 이런 분들은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거든요. 음, 만들고 뭐 새로운 트렌드 만들고 이렇게 트럼프 그 티켓 세운 거 있잖아요. 그거 네. 관련해서 하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도 있던데 그건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기를 맞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뭐 이어 드랍 하면서 뭐 이런 용어도 생겼더라고요. 어, 에어 드랍이 에어드랍이 아니고 아니라 예, 이어드랍. 이어를 드랍해준다 그래서 지금 주고 있어요. 막 이어 드랍 그런 식으로 막 마케팅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 분야가 빠르잖아요. 그런 트렌드 변화에 빠르니까 그런 것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이제 암호화폐 뭐 홍보에도 쓰고 그래서 차트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런 흐름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 거긴 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 시장이 원래 알 수 없는 시장인데 이런 변수가 생길 줄은 또 몰랐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호재죠. 호재죠. 음. 호재죠. 음, 음, 투자자들한테 호재고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앞으로도 살펴봐야 될 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독일 정부 물량이 다 끝났잖아요. 5만 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이 이제 다 털어냈잖아요. 진짜 네, 네, 무시무시하게. 네, 그게 지지난주 금요일 날이 가장 좀 털어내기 시작하면서 마운트 곡스랑 겹치면서 5만 3천 달러까지 빠졌던 게 그때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독일 물량이 끝나면서 근데 시장은 추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도 물량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힘이 되게 셌어요. 뭐 한 일주일 음, 넘게 계속 매수세가 조금 매수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막 5천 개씩 꾸준히 샀잖아요. 맞아요. 네, 엄청난 매수세 계속 보이면서 저는 좀 호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느낌이 음, 들거든요. 떨어질 때도 뭐 계속 퍼드를 맞으면서 급락하고 오를 때도 계속 호재를 만나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이게 비트코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르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트럼프 사건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솔직히 트럼프 당선 그 자체만으로 비트코인에 뭐 엄청난 영향이 있다. 뭐 저는 거기까지는 사실 잘 음, 모르겠거든요. 네, 음, 하지만 올리고 싶은 그런 타이밍에 적절한 호재가 또 큰 사건이었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 큰 터지면서 사건. 그걸 재료 삼아서 지금 크게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음, 듭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도 울고 싶은 때 뺨 때려줘서 뚝 빠지고 뭐 약간 요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에 좀 반대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선이랑 비트코인이랑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님이 자료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이제 누구나 지금은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반감기 그러니까 반감기는 4년 텀인데 미국 대선도 4년 텀이고 네, 이 두 해가 같은 해에 있습니다. 되게 공교롭죠. 네, 늘 그렇죠. 그래서 잠깐 차트를 띄우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 네, 위에가 좀 나스닥 차트고 이 아래 거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를 보시면 되고 이 나스닥 차트고 이 노란색 기둥은 뭐냐면 미국 대선일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감기 때도 그랬지만 이 대선일 전후로 나스닥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음, 보고 또 이것과 비트코인의 관계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으면은 좀 인사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과거 거를 먼저 봐볼게요. 사실 미국 대선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케이스가 좀 너무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첫 반감기가 있는 2012년 것부터만 보겠습니다. 네. 2012년 11월 6일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요. 여기를 보시면 네, 여기서 조금 이제 좀 하락을 합니다. 대선 대선 직후에 이후에 조금 하락했네요. 네, 약간 한 일주일 정도 하락을 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우상향을 하죠. 네, 그래서 뭐 차트가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꺾이는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계속 여기 가격을 안 옵니다. 여기 가격을 안 음, 오고 대선일 가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보면은 좀 보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을 절대 안 오고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다음 대선까지도 이게 이 가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계속 이제 무한한 우상향 차트의 표본이에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저희가 지금 대선일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 4년 안에서 이런 큰 폭의 하락은 좀 있어 왔습니다. 여기서도 15%, 여기서도 한 18% 정도까지가 최대 낙폭이네요. 네. 2012년에서 16년 텀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럼 이 뒤엔 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2016년 대선은 어떤 위기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야, 노란색을 보시고 요 가격을 다시 보세요. 요 가격을 보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후로도 다음 대선일이 있는 여기 전까지 이 가격은 다시는 오진 않죠. 음, 여기 중간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죠. 강력한, 이 정도면 이제 블랙스완 정도의 강력한 하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가격, 대선일이 시작했던 가격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대선일 기준으로 이 차트가 꺾이기 전까지를 좀 바로 표시해 봤어요. 네. 그래서 2012년은 680일 정도는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했고요. 2016년에도 450일은 계속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대선일 이후에.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런 위기가 있었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2020년인데요. 2020년은 금리 인하가 있는 사이클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대선 금리 가격, 인상이요? 금리 인상이죠. 네, 네.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게 2022년부터예요. 여기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가격이 다시 옵니다. 여기 왔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도 되게 좀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35%, 지수가 35% 빠졌으니까 이야, 나스닥이 음, 이렇게 빠지는 게 되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나고 보면은 기회였던 거죠. 결국 네. 우상향을 했고.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2008년에 리먼 사태 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맞아요. 미국 대선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 대선이 2008년 11월 4일에 있었거든요. 이때 약간 먼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 네. 미리 빠진 다음에. 네, 여기 노란색인데 물론 이게 이후로 좀 추가 하락이 더 있긴 했는데 이미 음, 여기서 많이 반영이 된 음, 상태에서 대선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걸 왜 보고 있냐면 앞으로 대선일 이후에 한동안 어떻게 될 거냐를 좀 예측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한 세네 번의 대선 사례를 보면은 일단 대선일 이후에 1년 정도는 큰 위기 없이 계속 예, 무난히 좀 예, 우상향하네요. 네. 무난히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표기를 하면은 여기부터 해서 뭐한 1년 정도니까 이 정도쯤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코인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거랑 이제 코인이랑 무슨 관계냐?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아래는 비트코인입니다. 같은 시기에 겹쳐 놓은 거고요. 이걸 아예 이제 이렇게 겹치면은 차트가 무너져 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가 고점이었거든요. 2016년에서 2020년인데 네. 비트코인은 여기가 표시가 안 되네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16년에서 2020년 이때는 좀 펀더멘탈이 많이 단단하지 않았을 때라서 좀 많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많이 같이 가는데 좀 텀이 있죠. 여기 2017년이고 여기는 2018년이니까 1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021년을 보면요. 비트코인의 고점이 2021년 11월입니다. 근데 나스닥의 고점 여기랑 거의 일치하죠. 2021년 11월 18일. 음,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에 이제 나스닥이 가격을 하락하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금리 인상 발로 인한 전체적인 자산 가격의 영향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비트코인이 그 나스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매크로적인 영향을. 여기서도 보면은 비트코인 올해 저점이었던 2022년에 보면 여기도 나스닥이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랑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유동성 영향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이야기한 걸 토대로 이제 이 대선일 이후에 1년 정도까지는 나스닥 차트는 큰 위기 없이 흘러간다라는 전제를 깔면은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의 사이클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감기 이거 비트코인입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걸 보겠습니다. 이건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고 이 보라색 기둥은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 비슷한데요. 반감기 있고 나서 1년, 365일 또는 550일 이 사이에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거든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반감기부터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3달도 안 됐어요. 90일 정도 됐습니다. 이때 고점을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이 사이클을 기반으로 360일에서 550일 사이에 항상 고점이 형성이 됐거든요. 여태까지 3번의 사이클이. 그럼 이 시기가 아까 말했던 이 나스닥의 1년, 그러니까 대선 이후 1년 시점과 이 안에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반감기 고점 차트가.
좀 이해가 되실까요? 2025년 한 네네. 4월에서 음, 한 10월쯤, 네, 그쯤에 맞습니다. 네. 아마 네. 최고점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그쵸. 말씀이시잖아요. 네. 내년 하반기 중에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사이클적으로 보면 높다. 예, 이렇게 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이 음, 상태에서 2020년 11월 때, 네, 그때 네, 차트를 보면은 되게 인상적인데 아래쪽이 흰색 선이 비트코인 차트잖아요. 맞습니다. 천천히 우상향을 하다가 음, 대선이 음. 끝난 시점부터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여기죠.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음, 음, 올 연말에 되게 큰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음,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잖아요, 사실. 하지만 맞아요. 이럴 가능성도 음, 네, 일부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려보는 게 손익비 측면에서 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이 고점, 그러니까 전 사이클의 고점을 넘기면서부터 랠리가 나왔던 게 이때 딱 마침 공교롭게도 대선일 이후네요. 그러고 보면. 네, 대선이 뭐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감기 이후에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반감기 이후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 항상 고점이 매번 여태까지 세 번 다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그 음, 이유가 이제 그 반감기가 지나면은 많은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음, 수익성이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채굴업자들이 떠나고 살아남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남아서 또 계속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그 시점이 항상 1년에서 1년 반 이 사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내년 한 4월에서 10월 정도에 고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1년에서 이제 애매하게 1년 반이냐? 네, 여기서 2016년에는 한 500일 만에 그러니까 음, 반감기부터 한 520일 정도 만에 고점에 다다랐고요. 네. 지난 패턴이 좀 특이한데 한 340일 정도의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때 되게 많은 하락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이때 당시엔 처음 등장하는 패턴이었는데 쌍봉 형태로 나오죠. 고점을 네. 넘기는 쌍봉. 예. 그래서 330일 이후에 여기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550일 이후에 다시 이제 고점을 형성. 그러니까 이게 이 전 두 개를 합쳐놓은 패턴과 동일해요. 음, 2012년에는 360일 이후에 고점이 형성이 됐고 2016년에는 520일 이후에 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이 두 개가 좀 조합이 돼 있죠, 이때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사이클적으로 보면 그럼 뭐 대선 이후 그리고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많은 비중을 줄여야겠죠.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홀딩하고 음. 차차 네, 내년 상반기 지나고 분할 매도를 하는 쪽으로 일단 큰 계획은 잡아놓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두 번 합니다. 네, 7월, 9월 두 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 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 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